안녕하십니까, 조재팔입니다. 요 물건은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소개를 했는데 수원 일개 2023 타경 6351 1번 물건입니다. 2번 물건은 팔렸습니다. 2번 물건은 17억 9천만 원에 팔렸고 요 1번 물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소개를 드리고 누군가 4억 2,199만 9,999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낙찰이 되었는데 납기일이 지났는데도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잔금을 납부하지 않는 이유는 수십 가지가 있겠죠. 낙찰을 받았는데 너무 비싸게 산 것 같다. 그럴 수도 있고 대출을 받기로 했는데 대출이 안 된다. 또는 누군가 공동으로 투자했는데 마음이 바뀌었다. 그랬을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은 사유는 낙찰을 받고 보니 좀 비싼 게 아닌가 그런 사유가 굉장히 많죠. 여하튼 지난 1월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경매가 나왔는데 3월 17일 3억 5,381만 5천 원에서 유찰이 됐습니다. 현재 최저가는 2억 4,767만 원. 굉장히 저렴하죠. 그런데 미납을 한 사유가 요게 조금 문건 접수 현황을 보면 1월 달에 낙찰이 되고 1월 13일 가처분권자가 매각 불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가처분권자가 매각 불허가 신청을 했다. 불허가 신청 사유는 요 분이죠. 가처분권자가 불허가 신청을 했다. 그런데 가처분을 하고 본안소송을 해서 승소를 한 것 같아요. 가처분권자 소유권 이전 등기 판결문 제출. 판결문을 제출해서 소유권이 변경이 되었다.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이 변경이 되었다면 등기가 없어도 변경이 된 거죠. 그러므로 여기 가처분권자에게도 성달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불허가 신청을 했는데 불허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금 지급길이 나왔죠. 근데 후순위 가처분권자의 앞선 저당권 실행이기 때문에 이런 건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여하튼 미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입자가 있습니다. 2천에 80만 원. 요 집이 아주 맛집입니다. 맛집. 여기 로드뷰를 보면 여기 골프장이 있고 연홈입니다. 연홈. 여기 한터 장수 오리골이라고 있죠. 그 구글에서 이걸 검색을 해보니까 아주 유명한 집이에요. 경매 나온 토지는 이 토지와 건물 그리고 건너편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이 토지입니다. 두 필지가 나왔죠. 여기 보시면 665의 1번지 토지 건물 그리고 665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도면을 보면 요거 연목이 요 땅과 요 땅이다. 길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오리고기집이 있고 요 건너편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2억 4,700에 2억 5천이라고 쳐봅시다. 우리가 분당 상가 이제 부동산 가서 물어보면 상가 수익률을 얼마로 보느냐? 연 4% 봅니다. 상가를 사서 연 4%가 나온다. 그러면 수익률이 괜찮다. 역으로 계산합니다. 내가 월세를 예를 들어서 월세를 매월 100만 원 받는다. 그럼 1,2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상가는 3억. 3억에 4% 1,200이죠. 그러니까 월세가 매년 1,2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상가의 가격을 3억으로 보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3억을 투자해서 연 4%가 나오면 수익률이 괜찮다. 월세뿐만 아니라 상가의 가격 상승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물건 역시도 매월 80만 원이면 연 960만 원. 그 기준에 대입해 보면 2억 5천이다. 2억 5천에 4%다. 그러면 비슷하죠.
연 960만 원이고 2억 5천에 4%는 연 1,000만 원이다. 근데 땅값은 절반 가격이죠. 지금 현재 감정가로만 가도 따블이 되고 또 가격은 조금씩 상승하지 않겠느냐. 위치도 괜찮습니다. 여기 골프장이 이렇게 있고 여기 골프장 가운데 이렇게 쏙 들어갔습니다. 주변에도 체험장도 있고 뭐 그래요. 여기 보시면 뭐 그럭저럭 좋아 보입니다. 여하튼 지난번에 잔금을 미납한 사유 중에 이런 사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낙찰자가 낙찰받고 비싸서 잔금을 미납할 수도 있지만 요 가처분권자가 불허가 신청을 했죠. 그래서 미납을 유도했을 수도 있다.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보증금 3,530만 원이 몰수되죠. 그걸 물어주고 얼마간의 사례비를 주고 미납을 유도했을 수도 있다. 왜 그러냐 하면요. 현재 청구 채권이 15억 9,500이에요. 채권 최고금은 26억인데 실채권액은 20억이겠죠. 일부 상한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청구액이 15억 9,500이다. 그런데 요 2번 물건이 팔렸습니다. 2번 물건. 2번 물건이 17억 9천에 팔렸습니다. 채권액에 다 충당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허가 나오고 잔금을 미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연합캐슬에서 가처분을 했을 때는 이 선순위를 인수하겠다는 의미죠. 여기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이 선순위 저당 금액은 인수하고 그리고 가처분을 하고 본안소송에서 이겼다. 본안소송에 이겼을 때는 요거는 뭐 인수하겠다 그런 의미겠죠. 근데 그 인수하는 금액이 15억 9,500이다. 경매 비용하고 하면 17억 연체이자고. 그런데 17억 9천에 팔렸다. 여하튼 이 경매를 취소를 시키려면 이 돈을 일시에 갚아야 되겠죠.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경매를 취하 취소는 시키고 싶지만 또 시킨다 하더라도 사람이 거짓말합니까? 돈이 거짓말합니다. 돈이 안 생기면 취하 취소는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현재 최저가가 2억 4,767만 원이면 굉장히 저렴하다. 토지, 시골, 상가가 아닌 일반 음식점 이런 데서 연 수익률이 4%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요금의 기준으로 하면 4% 택도 없죠. 그런데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분과 재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수익률은 괜찮다. 우리 경매하는 분들은 수익률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 투자를 하거나 강남은 4%도 안 봅니다. 오름폭을 보죠. 오름폭. 연 수익률은 강남 같은 경우는 3%. 그 정도 2.5% 이렇게도 보고 여기 분당의 경우를 들자면 중개업자분들이 연 한 4%를 보더라. 그 월세가 얼마면 얼마다 하면 이제 상가 가격은 얼마다 이렇게들 많이 계산을 합니다. 여하튼 이번 재경매에서는 입찰 보증금이 20%입니다. 20%. 이렇게 보증금이 이렇게 20%로 올라가면 입찰자가 좀 줄어듭니다. 부담스럽죠? 요게 제가 지난번에 영상을 올린 게 있어요. 요거 이전에 그때 자세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 영상 보시고 한번 답사를 해보시고 그리고 요분과 다시 재계약을 한다. 요분은 배당을 다 받죠. 2012년이니까 배당을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오랜 기간 여기서 영업을 했습니다. 아마 재계약할 걸로 보입니다. 자, 한번 답사해 보시고 조사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멤버십 가입으로 후원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가입하신 분은 김용기님, 김창성님, 김동천님, 그리고 여행 가볼 만한 곳님 이렇게 쭉 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누르시면 입찰족족 낙찰되고 낙찰족족 매각됩니다.